사과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마시고 속이 쓰려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요, 소금 한 꼬집만 넣었더니 속쓰림이 사라지고 붓기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그 조합 하나가 만든 반전의 변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속 쓰려서 그만뒀던 에사비. 소금 한 꼬집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속이 너무 쓰려서요. 저는 사과 식초 못 먹겠더라고요. 68세 임윤정 씨는 몇 달 전 지인의 권유로 애플 사이더 비니거, 즉 사과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에도 좋고 혈당도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자 속이 심하게 쓰라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건데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어요.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고 식사도 못하고요. 체중은 조금 빠졌지만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 말고 소금 한 꼬집만 꼭 같이 넣어보세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속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화끈거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이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오후가 되면 다리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3세 김영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혈당 조절을 위해 에사비를 마시기 시작했지만 몇 번 마시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먹을 땐 괜찮은데 한두 시간 지나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먹었죠.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약사가 말하길 소금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전해질 균형이 유지돼서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에사비 한 티스푼, 그리고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마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어지럼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에너지가 도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애플 사이더 비니거와 소금, 이 둘은 상극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짝꿍이 될 수 있습니다. 에사비는 산성이 강해서 위장을 자극하기 쉽고 자칫 위벽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은 위산의 분비를 조절하고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즉, 에사비로 인한 위 자극과 전해질 손실 문제를 소금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둘 다 모두 혈당, 혈압, 부종,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는 천연식품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에사비는 좋다고 믿고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이유를 대부분 놓치고 살아갑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셨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이유. 정말 소금 한 꼬집이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왜 에사비는 혼자 먹으면 속이 쓰릴까? 소금의 결정적 역할. 건강해지려고 사과 식초를 마셨는데 왜 속이 더 쓰릴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은 60대 여성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빈속에 마셨다가 하루 종일 속이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경험하고는 바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에사비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그 고통을 매일 반복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강한 산성을 가진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산을 자극해 위벽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쓰림, 헛배부름, 장내 가스 증가, 식욕저하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염이나 위식도역류가 있는 사람에게는 공복 섭취가 금기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에사비만 마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질이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처럼 몸속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수분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에사비는 이 전해질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줄고 전해질이 떨어지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맥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금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금에는 전해질을 이루는 핵심 성분인 나트륨과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 소금이나 용융 소금처럼 가공이 적은 소금일수록 전해질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에사비는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건조하게 만들고 소금은 다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줄어들고 몸이 편안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공복에 산성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보호해줄 수 있는 중성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성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균형이 깨지면 불편함을 금세 드러냅니다. 그러니 에사비처럼 강한 산성을 가진 식품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꼬집의 소금이 그 불균형을 잡아준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에사비 한 티스푼과 소금 한 꼬집, 이 조합이 속쓰림을 막고 전해질을 보충하며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몸은 가볍고 붓기는 덜하고 위는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과 식초를 마셨다가 속이 쓰려 포기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순한 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줄 단 한 꼬집의 소금이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붓기, 혈압, 속쓰림까지 에사비와 소금이 함께할 때 벌어지는 일. 어떤 분은 에사비를 마신 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가 빨개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먹고 나면 두통이 오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라고 합니다. 처음엔 체질이 안 맞는 줄 알았지만 정작 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함께 넣었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에사비를 같이 먹는다는 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꽤 자연스러운 조합입니다. 에사비는 산성식품입니다. 산성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몸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뇌는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금이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전해질을 채워주고 혈압의 급변도 막아주며 위산 분비도 안정화시켜줍니다. 특히 미네랄 소금이나 용융 소금처럼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일수록 그 효과는 더 분명해집니다. 몸은 소금 속 마그네슘과 칼륨, 칼슘을 이용해 전해질을 보완하고 에사비의 산성으로 인한 자극을 중화시킵니다. 그 결과 속쓰림이 사라지고 장이 편안해지고 몸속 붓기까지 줄어드는 것이죠. 부종은 단순히 수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즉 림프 순환 장애나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생깁니다. 에사비는 림프 순환을 자극해 배출을 도와주지만 소금이 없으면 오히려 탈수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함께하면 순환은 유지되면서도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잡히고 붓기 개선 효과도 배가 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를까봐 걱정하지만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 소금은 오히려 신장의 나트륨 배출 기능을 도와줍니다. 에사비의 산성분은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소금은 이를 지탱해주는 균형축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 몸은 놀랍도록 균형을 잡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그 작은 한 꼬집이 정말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나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균형의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단순한 한 스푼의 에사비와 단 한 꼬집의 소금. 이 둘이 만났을 때 붓기, 속쓰림, 혈압, 심장박동까지 달라졌다는 수많은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중요한 건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시간과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수면 직전, 운동 전후 등 상황에 따라 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권장되는 시간은 아침 공복 직후입니다. 이때 위는 아직 비어있고 흡수율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 1티스푼, 그리고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찬물은 절대 피하고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물에 식초를 넣으면 위장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입니다. 이때 마시면 식욕을 약간 억제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단, 이때도 반드시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줘야 위를 보호하고 전해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사비만 단독으로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되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추천되는 시점은 운동 후 수분 보충 시점입니다. 운동 후엔 땀을 통해 나트륨과 미네랄이 다량 배출된 상태입니다. 이때 에사비와 소금을 함께 마시면 체내 산성 노폐물 배출을 도우면서도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몸이 덜 지치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피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건 취침 2시간 이내입니다. 이 시점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장의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에사비가 역류성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산 성분은 치아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횟수는 보통 하루 1회에서 많아야 2회면 충분합니다. 빈속일 때는 더 신중해야 하며 위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농도를 더 희석하거나 식사 직후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소금을 써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드시 미네랄 소금 또는 용융소금처럼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정제염은 오히려 나트륨만 높고 미네랄이 거의 없어 오히려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위장의 상태도 다르고 하루의 리듬도 다르기에 처음에는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섭취 타이밍을 찾아가면 됩니다. 소금과 에사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67세 박금자 씨는 10년 넘게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손발이 찬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병원에 가도 딱히 이상 없다는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자책도 해보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싶어 물도 줄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누군가가 전한 말, 사과 식초에 소금 한 꼬집 넣어 드셔보세요. 이 단순한 조언이 박 씨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에사비 티스푼 하나, 그리고 미네랄 소금 한 꼬집. 그렇게 3일을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덜 붓고 손이 덜 저렸던 겁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몸이 조금 가볍네요. 이런 후기는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후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밤중에 두세 번씩 화장실 갔는데 소금 넣은 이후엔 통잠 자요. 오후마다 다리가 퉁퉁 붓던 게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덜 흔들려요.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가지, 소금 한 꼬집을 더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과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하나의 재료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산성에는 중성이, 자극에는 완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단, 아무 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 소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시고 소금은 짜니까요. 하지만 따뜻한 물에 함께 섞이면 생각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납니다. 무엇보다 속이 편하고 먹고 난 후 몸의 느낌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항상 변화의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속이 쓰리다, 붓는다, 어지럽다.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회복하는 열쇠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 꼬집의 소금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